이거는 고3용 이번 4번에서 9번 모의고사 문제 한번 어렵다고 얘기하는 친구들이 많아가지고 지문 분석 한 번만 같이 해볼게요. 요즘 목이 안 좋아. 자, 이거는 지금 통합 지문으로 나와 있잖아요? 가 하고 나. 근데 여기 세원 나왔고 여기는 소비재, 공공재, 사용재 이런 거 나왔는데 결국에는 사회의 지문이죠. 사회인데 약간 경제랑 법이랑 살짝 섞인. 자, 가부터 볼게요. 식품처럼 개인 차원에서 소비를 하는 사용재, 우리가 모두 다 사용하는 사용재와 달리 공원처럼 여러 사람의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를 공공재라고 불러요. 사용재, 공공재. 공공재에 대한 정의는 다양하대요, 일단.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이 아니며 공급 주체에 따라 규정되는 것은 아니고 재화나 서비스 자체의 성격에서 규정된다. 성격에서 규정되고 있어요. 정부의 공공재 정책은 공익이라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이 공익이 무엇인가? 이게 포인트야. 여기선 실체설, 과정설 이렇게 두 개가 있대요. 공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렇게 뭔가 썰이 있다는, 논란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아서. 실체설은 사회에서 합의된 절대적 가치. 실체설은 절대적 가치예요. 예를 들어 인권 등을 공익이라고 보는 입장이다. 이거는 절대적으로 공익이야 라고 얘기하는 것들 있죠. 실체적. 과정설이라는 거는 공익과 특정 실체 이런, 여기서 얘기를 인권이라고 얘기했죠. 인권 같은 거에 연결을 부정하고 공익을 발견해 나가는 의사결정 과정에서 적절한 절차를 중시를 한대요. 결론은 뭐야? 실체는 결과를 중시한다고. 이게 공익이야 라고 하면은 과정설은 과정을 중시한대요. 뭔 말인지 아직 모르겠어요. 어떤 공익이 다른 공익과 서로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정책 딜레마에 빠지기 쉽다. 자, 딜레마는 뭐야?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상태야. 공익하고 다른 공익이 서로 공존하기가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를 거치더라도 대립되는 의견. 자, 예를 들면 그 선생님 이제 12월 달에 결혼한다고 했죠. 남자친구, 예비 남편께서 롤에 완전 미쳐 계세요. 그래가지고 수업 준비는 어떻게 하나 싶을 정도로 롤에 미쳐 계시는데, 자, 남자친구가 롤을 하는 건 자기네 자유죠. 근데 나랑 결혼을 해. 그러면은 가정을 지켜야 하는 가장으로서의 의무, 그리고 나도 남편과 시간을 보낼 권리, 이런 게 있어. 이 나의 권리야. 그치? 이런 게 서로 공존하기 어려워요. 그쵸? 난 롤을 하고 싶어? 나는 오빠랑 시간을 보내고 싶어? 공존하기 어렵거나 적절한 절차. 그래서 대화를 했어. 근데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할 경우 롤을 하고 싶다는데, 본인이 하고 싶다는데 그거 못하게 하는 게 그런데 또 나도 데이트하고 싶다는데 같이 이렇게 함께 해주는 게 대립되는 의견이 서로 대등해. 그럼 정책 딜레마,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결국 피 터지게 싸우는 거야. 그쵸? 정책 딜레마는 비교 불가능한 가치, 롤을 하느냐 데이트를 하느냐, 어느 하나의 대안을 선택하면 선택되지 않은 대안이 주는 기회 손실이 크기 때문에, 자, 롤을 한다. 그럼 데이트를 못하죠. 제가 빡치죠. 만약 데이트를 한다. 롤을 못해. 그러면은 티어가 떨어져요. 그러면은 난 너무 속상해. 그쵸? 선택이 곤란한 상황을 말한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정책 집행의 지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논란이 심화돼요. 논란 심하게 계속 싸워. 사회 전체 비용이 증가한다. 비용은 돈도 있지만 시간, 그 다음에 이렇게 노력, 이런 드리는 모든 거를 다 얘기를 해요. 그래서 정부는 정책 딜레마 상황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꾸준히 탐색해왔다. 결론은 계속해서 탐색해서 답을 찾아야 돼. 합리 모형이라는 거는
정책 목표와 수단 사이에 존재하는 인과관계의 적절성 등을 확보하여. 자, 정책 목표 뭐야? 안 싸우고 둘 다 롤을 하고 데이트도 하는 거야. 수단. 그럼 무슨 수단을 가지고 할 건데? 둘 사이에 이제 인과관계의 적절성을 확보하여 딜레마 상황에서 최적의 대안을 선택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시간, 예산, 정보 등이 다 충분하게 결정자들에게 주어지면 모든 가능한 대안을 검토할 수 있으므로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우리가 롤을 하고 데이트를 하는데 그러면은 우리 롤을 평일에 몰빵을 하고 주말에는 데이트를 몰빵을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고 평일에 뭐 격일로 저기를 하고 데이트도 격일로 하자. 이렇게 할 수도 있잖아요. 이런 모든 가능성을 다 이제 검토하게 되면은 뭐가 제일 서로한테 합리적인지 서로 판단을 할 수 있을 거란 말이야. 만족 모형이라는 건 뭐야? 합리 모형이 존재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합리적인 상황이 이렇게 오지 않아. 왜냐하면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 등을 확보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존재하는 상황은 오지 않기 때문에 최적 수준의 결정보다는 만족할 만한 수준에서의 결정을 강조한다. 선생님이랑 선생님 남자친구는 얼굴 보기가 너무 바빠요. 하루에 전화통화도 뭐 1시간도 못하는 것 같아. 어쨌든 만족할 만한 수준의 결정. 그러니까 우리는 충분한 시간, 예산, 정보가 없어.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할 만한 그냥 여기서 오케이 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결정. 그러면 만족을 할 수 있잖아. 선택 상황에 놓인 의사 결정자들의 신속한 결정. 차라리 빨리빨리 결정해버려. 결정의 도덕적 속성, 논리적 속성하고는 무관하게 정책 결정의 불확실성을 제거하여 사회에 긍정적으로 작용한다고 본다. 도덕적 속성. 이게 도덕적으로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거. 논리적 속성. 인과적으로 봤을 때, 논리적으로 봤을 때 맞는 거야, 틀린 거야. 이런 거는 생각 하나도 안 하고 그냥 신속하게 결정을 해버렸잖아. 그러면은 불확실성이 없어진단 말이야. 아까 전에 이거 많이 논란이 심화되고 이렇게 되면 비용이 증가한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불확실성을 제거를 하면 어쨌든 비용이 감소해보기 때문에 사회적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수 있죠. 어떤 결정을 하든지 능률적인 방향으로 자원을 배분할 수 있는 시장의 역할을 기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손이 알아서 해주겠지. 약간 이런 느낌. 정책 딜레마의 지속은 사회 전체의 비용을 급격히 증가시킨다. 자, 두 번째 문장, 똑같은 문장이 또 나왔어. 여기 비용이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건 중요한 문장이겠죠? 충분한 예산과 정보가 갖춰질수록 검토해야 할 시간은 무한대로 늘어나기 때문에 현실에서는 딜레마 지속으로 인한 비용 역시 대폭 증가한다. 그쵸? 그러니까 불가능해. 이런 점에서 만족 모형은 주어진 시간과 예산이 부족하여 어쩔 수 없이 받아들여지는 결정이 아니라 딜레마 상황에 지속에 빠지지 않으려는 의사결정자들의 전략으로 채택될 수 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시간도 없고 돈도 없고 해가지고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거야 라가 아니고 의사결정자. 시간 없으니까 오빠가 그렇게 하자니까 그냥 롤 그렇게 해 라가 아니고 내가 딜레마 상황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간이 없으니까 이거를 이렇게 하는 게 제일 오빠 말대로 하는 게 가장 효율적이겠다 이렇게 하고 제가 채택을 한다는 거죠. 이해했어? 여기 합리 모형하고 만족 모형 두 가지에 대해서 그리고 이 사회적 공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자, 그럼 지방정부는 중앙정부 있고 지방정부 있어요. 중앙정부는 대통령이 있는데 지방정부는 이제 각 시, 구 이런 걸로. 지방정부는 자주적 재원인 지방세원. 다들 지방세 내고 있나? 다들 학생이랑 안 내겠지? 선생님 내고 있어요. 이외에도 중앙정부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아 해당 지역의 공익 실현을 위한 공공재를 제공한다. 자, 가랑 지금 공공재라는 게 포인트로 똑같이 얘기가 되고 있어. 재정 지원에는 여러 형태가 존재를 하는데 지급 방식에 따라 정액 지원금 그리고 정률 지원금 액수를 하냐 아니면 퍼센테이지를 맞추냐.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공공재 지출과 상관없이 일정 금액을 지원하는 데 비해 정률 지원금은 공공재의 단위당 비용에 대한 일정 비율의 형태로 지원된다. 비율이죠.
이거는 일정 금액이고, 자, 두 지원금은 공공재에 대한 지역 주민의 소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끼친다. 그림은 어느 지역 주민이 소비할 수 있는 공공재의 양과 사용재의 양을 나타낸 것이다. Q가 공공재고 사용재가 P래. 아, 나 이거 그래프는 좀 한 장에 내줬으면 좋겠어. P, Q. 자, P가 뭐라고요? P는 사용재. 사용재. 얘가 공공재. 아까 전에 사용재 뭐라 했어요? 개인 차원에서 소비하는 사용재. 공공재는 공동 소비를 위해 생산한 서비스, 재화나 서비스. 이 지역 주민이 보유한 경제적 자원, 예컨대 소득을 통해 선택할 수 있는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을 의미하는 예산선, 선분 A, B로 나타날 수 있다. 자, 내가 쓸 수 있는 돈이 있을 거 아니야. 어쨌든 버는 돈이 있으니까. 그쵸? 이게 A, B래. 이게 예산선이에요. 예산선은 뭐예요? 그러니까 내가 쓸 수 있는 거야. 만약에 사용재를 이만큼을 만땅을 샀어. 그럼 공공재는 1도 못 사죠. 0이야. 만약에 공공재를 이만큼 만땅을 샀어. 그럼 나 사용재는 1도 못 사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그거를 지금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지역 주민에 대한 공공재와 사용재에 대한 선호는 I로 나타나 있대. 선호도 I. 선호도. 그리고 재정 지원에 따라 변화된 선호는 I P로 나타나 있다. 지방 정부가 지역 주민의 원하는 바를 충실히 반영한다는 거를 전제를 할 때, 내가 이렇게 해달라고 했어. 그러면은 그거를 이렇게 준다라는 거를 전제할 때, 이 지역에서 선택하게 될 공공재와 사용재의 조합은 평균점 2로 나타난대. 이런 조건에서 이게 최적의 조합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런 조건에서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은 결국 지역 주민의 소득의 크기가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뭔 말이에요? 내가 원래 100만 원 벌어. 근데 지금 일정한 크기의 정액 지원금 20만 원이 나왔어. 그러면 내가 쓸 수 있는 돈은 도합 120만 원이란 말이야. 그쵸? 그러니까 내가 100만 원을 쓸 수 있는 예산선이 이만큼이라면 내가 120만 원이면은 당연히 사용재만 더 사게 되면 사용재가 몰빵이 되면은 더 높아질 때고 공공재가 더 높아지게 되겠죠. 이렇게 몰빵이 뭐가 되느냐에 따라서. 그러니까 선 자체가 달라지는 거야.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정액 지원금은 공공재 소비든 사용재 소비든 어디든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쵸? 돈을 줬으면 쓰는 건 내 맘이잖아? 그래서 이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예산선은 원래 예산선이 바깥쪽으로 평행 이동에 만들어진 선분 JK가 된다. 이렇게 바뀌는 거라고. 어떻게?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한다고. 그치? 자, 그림에는 정액 지원금을 받은 후의 균형점 B가 나타나 있는데 이게 이제 여기가 이론적으로 정액 지원금은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내기 때문에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지역 간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각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 자, 어느 동네는 되게 돈이 많아. 왜? 잘 사는 동네고 일단 시에 사는 사람들의 저희가 돈이 되게 많이 벌고 수익이 되게 많고 뭐 이런 거에 반해서 어떤 지역은 다들 이제 특수하게 뭐랄까 공장지대 뭐 이런 것만 몰려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사업자보다는 근로소득자가 훨씬 더 많아. 이럴 경우에는 세금이 좀 덜 나올 수 있잖아요. 뭐에 저기 종사하느냐에 따라서
어쨌든 그렇게 몰빵되어서 몰려있다고 보면은 A 지역보다 B 지역이 조금 더 세금을 덜 낸다. 그러면은 A 지역하고 B 지역의 기본적 재정 기반을 보완하는 것과 동시에 재정 격차를 조정할 수가 있겠죠. 한편 정률, 아까 전에 퍼센테이지 따라서 주는 거라고 했어요. 공공재 공급 보조율에 따라 예산선의 기울기를 변하게 한대. 이번 또 기울기를 변해. 그림에서 원래의 예산선은 선분 A, B였잖아요. 근데 퍼센테이지로 인해서 예산선은 선분 A, G로 변한대. 자, A, G로 변했어. 왜? 이렇게 정률지원금이 지급되면 그 지역이 선택하게 되는 균형점은 EM이 된다. 왜? 여기 정률지원금은 공공재만 더 살 수 있거든. 사용재는 못 사. 그래서 그 지역이 선택하는 공공재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결국 가격 보조의 의미를 갖는 정률지원금은 지방정부가 더 많은 공공재를 생산하도록 유도하는데 정액지원금보다 더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왜? 정액지원금은 나는 뭐에도 쓸 수 있어? 사용재에도 쓸 수 있는데 정률지원금은 공공재만 쓸 수 있어. 사용재는 안 되죠. 앞서 언급했듯 이론적으로 정액지원금이 지역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그런데 실증 연구, 진짜 실질적으로 연구를 했을 때 정액지원금이 교부됐을 때,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다. 정액지원금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사용재를 이제 쓸 수 있는 거라 그랬잖아. 근데 정액지원금이 교부됐을 때가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해서 내가 돈을 더 많이 벌었어. 이거보다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을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대요. 이러한 현상을 끈끈이 효과라고 한다. 어떤 정책이 공익 실현 목적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서 의사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자, 이 문단 좀 어려웠을 수 있어요.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이론적으로는 아까 전에 얘기했지만 정액지원금 이거였어요. 그쵸? 정액. 얘가 지금 정액지원금은 사용재도 가능하고 공공재도 가능해. 근데 정률지원금은 사용재는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 공공재를 정률지원금을 했을 때 더 많이 저희가 될 것 같잖아. 근데 얘는 정액지원금은 소득을 올리는 효과랑 똑같단 말이야. 소득 주민의 소득 증가와 동일한 효과를 갖는다. 실증 연구에 따르면 정액지원금이 교부되었을 때 소득 증가랑 똑같죠. 이거 직접적으로 소득이 증가했을 때 내가 진짜 벌었어. 공공재의 추가적 생산이 더 촉진시키는 경우가 있대.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내가 정부에서 20만 원을 받은 거랑 내가 돈을 20만 원을 더 번 거랑 둘 다 20만 원씩 내 소득이 증가한 효과가 있는데 국가에서 돈을 20만 원 더 받았을 때 나는 공공재를 소비할 확률이 높아진단 말이야. 이런 현상은 끈끈이 효과라고 한대요. 따라서 어떤 정책이 공익 목적 실현에 더 적절한 것인가에 대해 의사결정자들은 숙고할 수밖에 없다. 왜? 정률지원금은 애초에 공공재만 소비하게 하는 건데 정액지원금을 줘도 이제 그 공공재의 소비가 늘어나는 그런 경우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숙고를 한다는 거죠. 왜 그런지에 대해서는 얘기가 안 나와 있을까? 우리 거기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말고 지문에 있는 것만 생각해요. 이해 안 되면 선생님한테 오거나 뭐 댓글로 얘기를 해주면 되는데 댓글을 내가 확인을 할까?